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 전문이 공개되는 등 추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거듭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일파만파 더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우철입니다. 네, 먼저 추가로 보도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이번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고발장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를 포함해서 일부 언론이 어제 고발장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인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미 알려진 것과 같습니다. 고발인은 빈칸이고요. 수신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고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MBC와 뉴스타파 취재진 등 13명이 피고발인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전체 20페이지 분량이고요. 적용 법조와 공모관계, 범죄 사실, 고발 이유 등 언뜻 보면 검찰 공소장과 상당히 유사한 형식과 문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가 허위 보도한 내용을 언론사들이 별다른 확인 없이 보도를 했고 여권 인사들은 이 보도들을 인용해서 윤 전 총장과 검찰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는데 모두 여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계획된 일이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서 정부 여당과 진보 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됐다는 표현도 눈에 띈니다. 이와 함께 뉴스버스 보도에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최강욱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파일 100여 장 그리고 지 씨의 과거 사건에 대한 실명 판결문 등 각종 첨부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으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철희 기자.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 대화방도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눈여겨볼 부분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버스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보면 김웅 부장검사라는 이름으로 김 의원의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고 다만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적혀 있는데 있는 그대로만 보면 김 의원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받은 메시지를 제3자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김 의원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시면 방폭파 이런 말을 남겨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의 중대성 그리고 위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했을 법한 단서도 있습니다. 다만 전달자의 이름은 휴대전화에 저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손 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누가 작성한 것인지도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의심은 가능하지만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사자들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게 여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느냐인데 여기서 검찰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금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고요. 야당 정치인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손 검사는 어제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출입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손 검사는 어제 대구고검을 취재했을 때만 해도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출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실로 전화를 걸어서 손 검사와의 통화를 요청을 제가 직접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통화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웅 의원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근데 해명이 조금씩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지난 2일 뉴스버스 보도에서는 자신이 전달만 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자신이 초안을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낸 입장문에서는 실체 없는 의혹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시 제보받은 자료 대부분을 당에 전달하긴 했지만 문건을 누구에게 받아서 당에 전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해명의 핵심인데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과정이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말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진상조사가 워낙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 지시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 감찰부가 일단 손 검사가 일했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지금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인데요. 컴퓨터를 확보해서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만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죠. 지웠던 파일을 복원해서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와 판사, 수사관 등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의 열람 기록을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단서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검이 손 검사를 대면 조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합동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신속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검 감찰부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조사 결과를 빨리 국민께 내놔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하면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의혹을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도 밝혔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개연성과 맥락 등을 살펴보면 상당한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수사 체제로의 전환까지 시사한 상황에서 또 하나 관심 가는 것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인데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해달라면서 공수처를 비롯한 각 수사기관에 상당수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와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공수처는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접수하고 분석해서 입건과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넘기거나 아예 불입건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정식 입건을 해서 수사에 착수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입니다.